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남영사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89님의 문자인데요. 하나투어 20% 73,000원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하나투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하나투어 측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게 본인들하고 이제 좀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이번에 계약이 좀 파기되면서 악의성 기사를 좀 흘렸다라는 식으로의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자료 제출을 해라라고 요구를 받진 않았기 때문에 분식회계설이 그냥 단순한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내일장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이슈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이 분식회계만 터지지 않는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장에 기관들의 지금 매도가 조금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노이즈인지 아니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 또 이제 혹시나 모릅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심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전에 이 추세 구간을 이탈된다라면 손절을 잡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66,000원 구간, 66,500원 구간입니다. 66,5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6,500원 구간 손절가를 좀 지키시고 다만 오늘 장이 그냥 단순한 노이즈로 끝난다라면 해당 구간에서 이제 양봉이 쓰면서 오히려 앞전 구간은 회복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위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행주들이 지금 이제 실적을 회복하려면 6월 달은 좀 넘어야 될 겁니다. 6월 달은 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장기간 좀 보유를 해야 되는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하나투어 손절가는 66,500원, 목표가는 8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인터플렉스요. 네, 인터플렉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이 70%, 한 80% 되고요. 네. 17,000원이에요. 네, 17,000원에 7, 80%면 뭐 비중을 많이 지금 들고 계신데, 네. 그러면 지난해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그걸 네. 44,000원에 사가지고요. 네. 그때는 이제 비중을 아주 적게 사가지고 네. 너무 많이 이제 빠져서 정말 이거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44,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계속 추가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비중이 이렇게 많게 됐고 또 오늘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네, 44,000원부터, 때부터, 네, 좀 오랜 긴 시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셨는데, 또 다시 이제 9,000원대까지 빠졌지만 올라오고 있어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17,000원에 70%, 3만원대 구간부터 정말 긴 시간 추가 매수하시고 보유하셨는데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그러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이제 공략을 하신 거네요? 네, 그때 그 44,000원에 사가지고요. 네네. 그걸 제가 그때 당시 좀 사고팔고 해가지고 좀 수익을 보고 또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사가지고 몇 번 사고팔고 했는데 수익을 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하한가 치고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비중이 20%였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막 9,000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럼 제가 혹시 이 종목을 왜 사셨었는지 한번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그때 막 상도 치고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7만 원까지 간 걸 보고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7만 원 간 거 보고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제가 잡았는데 잡고 나서도 저도 수익을 몇 번 사고 팔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한가 치고 막 계속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고생 너무 시청자분 많이- 이 종목이 무슨 네. 기업인지는 아세요, 혹시? 그 뭐 스마트폰 그거라고 자세히는 모르고요. 아, 그냥 그쵸.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자세히 있어요. 모르고 이제 접근하신 건데 네네. 이 종목이 일단은 바로 이제 애플의 우리 아이폰 그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애플의 그 아이폰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사실 2017년 연말부터 해서 아이폰이 사실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판매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더구나 아이폰 X랑 XR 이런 게 출시가 되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노이즈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이제 떨어졌었던 거고 거기에 맞물려서 인터플렉스가 작년에 사실 비상경영 체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전혀 반등 못 나오고 계속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 경영 체계가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추이인데 어쨌든 지금 애플의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추이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폴더블에다가 5G 서비스를 탑재하는 휴대폰까지 좀 출시를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은 노려보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앞전에 그 구간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구간까지는 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작년에 비상경영 체제까지 들어갔던 회사라 사실까지 아직까지는 좀 경영 정상화가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주봉상 손절가는 한 11,500원 구간 정도 잡고 가시고 조금 이제 추이를 2만 원 구간까지, 그러니까 주봉상 60일선 저항대인데 2만 원 구간까지 좀 저항대 잡고 가셔서 좀 평단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덜었다가 눌림목에서 재차 다시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들으셨나요? 아, 그러면 매도 가격을 어디에서 할까요? 예, 주봉 이제 2만 원 구간까지는 좀 노려보시고 2만 원 구간쯤에서 이제 사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이제 맞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만 원까지 좀 갖고 가셔서 수익 보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 됐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193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종목 아난티 비중 80%, 매수가 16,085원에 현재 마이너스 6.66%. 네, 정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난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문자로 왔던 종목인데요. 사실 아난티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기업의 지금 PER이 460배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PER 기준으로 15배 미만의 종목을 가치주, 소위 말해 저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5배가 아니라 460배입니다. 460배. 그만큼 지금 해당 기업이 사실상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라는 겁니다. 왜? 해당 종목이 지금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북미 회담만 잘 되면은 한국은 강세장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서 아난티 사회이사로 편입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크면서 주가를 너무 과하게 올렸다고 봅니다. 사실상 최근에 실질적으로 공시가 나왔던 거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3천만 원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밖에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건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어제도 이제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서 63빌딩에서 또 이제 북한하고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시나마 올라갔었지만 저는 해당 종목이
글쎄요,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모멘텀이 없다고 봅니다. 남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저는 원래 기업의 가치가 5,000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14,300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14,300원이 깨지게 되면 그 밑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다라면 17,000원쯤에서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의 손절가는 14,300원,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IK요. 네, YIK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는 3,795원. 네. 비중은 한 15%예요. 네, 3,795원에 15%를 보유 중이신데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요거 산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한 달 조금 넘었겠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샀는데 안 올라가네요. 재무 상태를 따져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해서 네, 예, 전화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YIK 3,795원에 15%. 이 종목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자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이 기업이 혹시 무슨 기업인지 아실까요? 뭐 대충은 아는데 대충은 아는데 확실하게 몰라요. 일단은 사실 반도체 업황인데요. 반도체 업황 중에서 제가 이제 몇 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전공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뭐 찍어내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이 전공정이고 나중에 예.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제 뭐 패키징을 한다라던가 검사를 한다라는 게 후공정 쪽이죠. 그래서 보통 예. 전공정 쪽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후공정 쪽이 쫓아갑니다. 아, 예. 그런데 YIK가 후공정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여기가 예, 이제 예. 반도체를 생산하고 났을 때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로 좀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금 느립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는데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유니텍스, 지금 그렇죠. 보면 2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현재까지 계속 박스권 이제 계속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YIK도 조금 약간 느리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이런 뭐 테스 같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애들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뒤쫓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일단은 뭐 월봉상 하단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했다가 5일선 누르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하단 3,30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300원. 3,3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이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4,300원까지는 좀 노려봐도 된다고 봅니다. 예, 4,300원요. 네, 4,300원. 월봉상 저항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갖고 가시고 그 뒤에는 뭐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이니까 뭐 2차 목표가는 다음에 또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IK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 9,500원에 30%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리드의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면은 해당 종목이 너무 이제 시총이 작다라는 게 시장 좀 소외됐었던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캔들 자체도 지금 워낙 이제 꼬리가 많습니다. 아래 꼬리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좀 소외됐기 때문에 이 매수 참여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약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앞전에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온 거라 너무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이제 반등 나오는 거라 조금 더 상승 추이는 유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일봉상 5일선하고 21선하고의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5,560원 구간 손절가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단기 반등 정도 다시 한번 나오면서 8,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의 손절가는 5,560원, 목표가는 8,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345님의 문자입니다. 위메이드 49,000원에 30%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위메이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좀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게임주가 뭐 신작이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면 이제 중국에서 파노가 우리나라 이제 게임에 과연 파노를 허가를 해줄 것인가, 파노를 내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3월 달에 중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게임 회사에다가 파노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기업에 파노를 허가를 해준다라면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중국발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노만 재개된다라면 이거는 차트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노 재개만 된다라면 그냥 홀딩하고 가시거나 그냥 추격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노 재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국내 기업에 있어서 파노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파노가 재개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부분이 계속 시간이 끌어간다라면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한번 상승 나왔다가 해당 구간에서 계속 박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43,900원 구간대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43,900원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뭐 주봉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횡보로 좀 갈 테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손절가 유의하셔라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파노 재개권만 나온다라면요, 뭐 앞전에 정고점 6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손절가는 43,900원, 목표가는 6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147님의 문자입니다. 부강약품 18,750원에 30% 진단 부탁요, 제발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부강약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사실 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2019년에 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 요즘에 알다시피 뭐 노이즈가 워낙 많죠. 지금 최근에 인보사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까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사가 재개가 안 되다 보니까 첨생법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많이 낮추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해당 구간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대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하단이 17,500원 구간입니다. 17,500원 구간 손절가를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사실상 주봉상 십자형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도지형 캔들 다음에는 보통 이제 추세 반전이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한 번 나온다라면 그래도 2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좀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 나왔을 때 2만 원 구간대쯤에서 좀 매도를 잡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